내신을 1등급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내신 1등급을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10% 라고 얘기를 해요. 내신을 1등급 받는다라는 얘기는 보통 상위 5%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100명 중에 40과목을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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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다 받는 아이는 1.5%쯤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2028이 되면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신이 5등급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져요. 표준 편차라는 건 그 고등학교의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있느냐를 수치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숫자예요. 표준 편차가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작으면 이 학교는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겠다. 외고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저희 회사에 조정식이라는 영어 강사가 저쪽에 티처스라는 거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죠. 갑자기 저보고 한 번만 출연을 좀 해달래요. 그 한 명을 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저희 회사로 찾아오게끔 했더니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저쪽 수지 지역에 홍천고라는 고등학교였어요. 참고적으로 수지라는 곳은 우리나라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다 수지구, 기흥구 이쪽으로 인원이 되게 많이 몰려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친구 중에 홍천고등학교는 400명이 훨씬 더 넘는 고등학교예요.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지금 350명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떤 학교가 많냐면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 세 개 고등학교가 인원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지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10개쯤 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개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1, 2, 3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를 거기다 제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세 개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몇이냐면 보통 17 또는 18 정도의 수렴을 해요.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만들 때 표준 편차가 20쯤 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17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대학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도 자기가 그 고등학교를 외대부고를 떨어지고 지역인재로 써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배정받아서 여기서는 내신 잘 받기 쉽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학교는 표준 편차가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명문이라고 대학은 인지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라는 얘기를 해줬죠. 이 강남구 쪽에 있는 고등학교도 단대부고 같은 학교는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경기고등학교나 경기여고나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요. 왜 더 크냐? 공부를 잘하는 인원은 어떤 고등학교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지만 하위권 아이들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래도 단대보고 가는 게 낫겠지? 숙명여고 가는 게 낫겠지?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글로 보내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경기고등학교나 경기여고를 선호하지 않더라. 그게 수치로 보여주는 게 여태까지의 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공부 열정이 많다, 적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학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입시 상황은 사립고등학교가 굉장히 입시 실적이 좋았다. 수시에서도 좋고 정시에서도 좋고 이런 여태까지 입시 상황이 조금은 2028 때가 되면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표준편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사립고등학교가 왜 진학 실적이 더 좋냐 라고 질문하면, 사립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26살, 27살에 이제 선생님으로 임용이 돼서 학교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중동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배정을 딱 받습니다. 그럼 별 일이 없는 한 그 선생님은 해병대 정신과 똑같이 한 번 중동고 선생님은 영원한 중동고 선생님으로 유지가 돼요. 사립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른 고등학교로 스카웃되지 않으면 그 고등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공립고등학교는 중학교로도 갔다가 다른 고등학교로 갔다가 보통 6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이전을 하시죠. 전출을 나가세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하면, 대학 입시 관점으로 보면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과거의 진학 실적 중에 좋았던 것을 계속 유지, 계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만들어져 왔던 게 여태까지의 입시 상황. 반면에 공립고등학교는 그런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립고등학교의 장점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지 발전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신 말고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때도 이 내용을 적게끔 되어 있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연습 게임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실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적혔던 아이 걸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정을 수료했던 가족 내용을 발표했대요. 중학교다 보니까 무언가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그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나 봐요.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조금 이제 명문고등학교로 가면 이렇게 적혀요. 이렇게 적힌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승전결이 짜임새가 있게끔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짜임새가 있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수열을 공부하는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 8글자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승전결 중에 계기라는 게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의 내용은 이런 계기로 시작된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수열을 공부하다가 이런 피보나치 수열하고 자연에 관심을 가졌대요. 왜 가졌지? 라고 질문하면 중간고사 시험범위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났더니 이런 수열의 공식은 자연현상도 규칙이 있을 텐데 자연현상 규칙하고 어떤 일치성을 볼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개차 수열이 뭐 등등,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리생물학이라는 걸 이 친구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요. 열심히 무언가 탐구 활동을 하다 보니 탐구 활동 중에 이런 책을 기본적으로 아이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수행했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기가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해봤다.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 친구는 여기에서 느낀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학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일상생활에 활용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학문하고 연결이 되는지, 사회현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 친구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활용이 되는 사례를 찾아서 탐구를 하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특이한 친구로 이 선생님 머릿속에는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승전결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학생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서 이 친구는 전공 적합성을 확보했어요. 얘는 이래서 의예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얘는 이래서 생명공학 분야에 조금 더 본인이
무언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적히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실제로 우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를 가든 공립고등학교를 가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례 시간에 야,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말이야 이런 활동을 했잖니. 너도 이런 활동을 응용해서 이런 식의 무언가 모티브로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런 거를 잘 전달해 줬다라는 게 사립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 자사고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2028이 되면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적히면 이게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사립고인지 공립고등학교인지를 대학은 찾아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니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어필을 하면 기본적으로 2028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실제로 이런 수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어머님들께서 좀 알아두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연습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6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7월 말 8월 말이 되면 지금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서들을 학부모님들께 선보이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계획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9월 초가 되면 모든 시중의 서점에는 지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들을 어머님들이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구매한 걸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무언가 연결시키는 걸, 아,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그래서 세특은 어떻게 적어주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만드시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수시 모집에 이렇게 굉장히 강점인 고등학교들이 계속 유지 발전됐을까라는 거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학교를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영외고나 국제고등학교나 여기 하나고를 대표하는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 배우는 교과목 중에 일반고에서 잘 배우지 않는 과목들을 쭉 한번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 역시 외고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외국어와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배우는구나. 전공어 해야 하는 건 우리 아이가 독일어 반이면 독일어, 중국어 반이면 중국어 이런 거 관련된 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회화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작문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외고들은 저런 걸 가지고 대학들이 차별화해서 아이들을 뽑았겠구나. 국제고등학교도 여기 지금 AP라는 게 쭉 붙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아, 여기는 세계사, 경제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는 거 보니 국제고겠구나. 서울국제고인가? 동탄국제고인가? 고양국제고인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근거로 사용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를 봐도 여기도 AP 과목이 이렇게 쭉 많구나. 그래서 이 AP라는 과목을 통해서 얘들은 우리는 200명짜리 하나고예요 라는 걸 자꾸 어필했던 게 여태까지의 입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028 아직 교과서 다 나오지 않았고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될지는 짤지는 아직 고등학교들이 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좀 달라지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걸 생각하면서 아, 그럼 이들 고등학교가 어떻게 과목 개설을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지금 2028의 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나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과목은 다 똑같아요. 공통국어 1이라는 건 아마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일 거고요. 공통국어 2라는 건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건 8학점이구나. 1학년 1학기 때 4시간 듣고
이해하는 때 4시간 듣는 거네. 수학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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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렇게 듣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쭉 다 더하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가 거의 다 8시간이니 6, 8에 48 이렇게 돼서 국영수사과 한국사가 한 학기에 24시간 가까이 배우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한 학기에 보통 30시간이 조금 넘을 거거든요. 31시간, 32시간 이 미만으로 수업 시간이 짜지게 될 텐데 이 과목만 가지고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 이 과목으로 나머지를 채울 겁니다. 체육, 예술은 그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죠. 1, 2, 3, 4, 5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과정 정보 또는 제2외국어 한문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내신 등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위에 6과목에 요 과목이 한 2과목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과목 정도가 내신이 만들어지는 게 1학년 1학기입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1등급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내신 1등급을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 1등급이 10%인가요? 그럼 100명 중에 10등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한번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면 아마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0 또는 1이 될 거예요. 1이 나올 확률은 2, 3, 4, 5가 나오면 아닌 거잖아요. 그게 0이거나 아니면 저쪽에 한번 딱 던졌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럼 1인 거죠. 확률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워요. 고등학교 때 무수히 많이 던졌다라는 걸 가정할 때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6분의 1이라는 게 뭐죠?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6분의 1이야 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러면 내신이 1등급이에요 라는 얘기는 10%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내신을 1등급 받는다라는 얘기는 보통 상위 5%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단서가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이 시험을 봤을 때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무수히 많이 보나요? 라고 질문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1학년 1학기 때 국영수사과, 한국사, 기술과정, 제2외국어 8과목이에요. 2학기 때도 8과목이고요. 2학년이 되면 그보다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8과목으로 가정하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과목이 40과목이라고 했을 때 내신을 1등급을 받을 확률은 내신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5%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입시하는 사람들이 문과 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10%라서 내신 등급 받기가 쉽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한 과목일 때죠. 한 과목. 과목이 40과목일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40과목을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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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40개를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뭐가요? 40과목을 모두 다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100명 중에 40과목을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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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아이들은 전국에 몇 명 나올까? 제가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지금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외대보고 같은 학교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40과목을 모두 다 10% 안에 드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나올까? 나올 수도 있죠. 물론 35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35등 안에 모두 다 들면 되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 딸이 문제 하나 밀려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감안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받는 아이는 1.5%쯤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과거 제가 지금 4%일 때 통계를 과거에 맞춘 적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다. 1.5%란 얘기는 지금 우리 현재 중3 친구들이 44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이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35만 명이에요. 실업계에 이런 학교나 뭐 중간에 이탈하거나 이민 갔거나 이런 애들을 빼면 35만 명 중에 1.5%면 몇 명일 거냐라고 질문하면 약 5천 명 정도 나올 겁니다. 올 1등급짜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쉬울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국영수사과 한국사가 어떤 내 지역에다가 내놔도 다 아이 10% 안에 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보내시면 돼요. 거기에 기술과정, 제휴외국어, 여가생활에 다 100점 맞게끔 만들면 되죠 뭐. 이러면 단대국어를 보내시든 숙명여고를 보내시든 외대국어를 보내시든 한화고를 보내시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전체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공통이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죠. 국어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뭘 선택할까요? 지금 공통을 배웠는데 화법과 언어, 수능 과목인가요? 네, 수능 과목이에요. 이 독서와 작문, 수능 과목이고요. 문학, 수능 과목이에요.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다 선택하겠다, 여기까지. 여기서 무언가 학교에서 선택을 유도할 거예요. 일반 선택도, 야, 3개 다 배우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2개에 진로 선택 하나 하는 거야? 라고 규칙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라는 얘기는 우리 학교 전교생이 300명인데 9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그 중에 2개만 선택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600명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300명짜리 고등학교는 200명, 200명, 200명으로 100명씩이 사라져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무언가를 또 선택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 융합까지 막 묶어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선택지가 아이들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과목은 애들이 되게 많이 선택하는데 어떤 과목은 선택을 덜 하겠죠. 어떤 과목을 선택을 많이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능과 연관되는 과목 제일 많이 선택하겠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거예요. 진로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하겠죠. 또 하나, 이 밑에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라는 과목을 어떤 대학교는 선택을 꼭 해야 돼요.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고려대가 이틀 전에 대학 입시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거를 어쩌고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첨단학과라고 해서 AI 학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등등등등 학과에 이 기하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능은 요거예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요게 수능 시험 범위거든요. 미적분 2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지. 내가 전자공학 가고 싶은데. 수시로 대학 갈 친구는 어떤 학과는 기하도 선택을 해야 되네? 나 문과로 가고 싶은데요? 경제 수학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막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신 1등급이 10%라고 하지만 이건 공통 과목일 때 10%랑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면 10%의 우리가 체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신이 좋은 친구들만 학생부 종합전형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100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10%면 10명이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우리 학교 전교 1등부터 11등까지가 다 있네? 쟤네 중에서 한 명이 탈락해야 돼요. 나는 15등인데.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을 맞았지만 기하 선택하는 순간 1등급이 안 되겠는데? 생각되면 이 과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각한 고민이 빠지죠. 이 과목 1등급 받기 위해서 이 과목에 더 노력을 더해서 1등부터 11등 사이의 애들을 2명을 제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면 학업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시간 안배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내신이 녹록치가 않다.
이게 모든 과목을 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다.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야 뭐 여러 가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사회문화, 세계사, 지리는 여기에 있는데 한국지는 또 여기 있고, 이거 막 아이들이 선택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거 큰 문제 없겠지만 과학은 심각해요. 이게 투 과목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4과목이었는데 8과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등등등등 무엇이 변다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나중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 치열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면 덜 고민되겠죠. 근데 내신이 치열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그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너무 적어. 200명밖에 없어. 만약에 이러면 우리가 나비효과를 생각해야 되겠죠? 200명짜리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400명짜리 고등학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적겠죠. 적으면 개설될 수 있는 학과 과목도 적겠죠.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이 너무 적은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그만 기하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기하 선택 못하게 한대요.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인원도 좀 많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쭉 나열이 되다 보면 이렇게 선택자가 적은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신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심각하게 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잘 만들어 놓는 거 첫 번째 중요한데,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과목 선택하는지가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현행 입시다. 이게 무슨 고교학점제냐. 고교학점제는 학점으로 절대평가로 만들었을 때의 학점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학점제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입시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지금 6월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지금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설명회를 좀 가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커리큘럼을 좀 짰나요? 이런 거 좀 질문을 좀 하시는 게 꽤 의미 있을 거고, 과거 진학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물론 유의미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나중이 되면 이 정보가 우리 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